단상 교류 전력에 대해서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단상 교류 전력. 정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PA 그러면 이거는 피상전력이라 그러죠. 피상전력이라 그런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겉보기 전력이라 그러고요. 겉보기 또는 합성 전력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P는 뭐냐면 유효 전력이라 그러죠. P는 유효 전력이다. 유효 전력이다.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다. 이런 얘기 하고요. 평균 전력이다. 이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평균이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실수부 소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실수부다. 실수부 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와트로 나타내죠. 와트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피상 전력은 VA로 나타내죠. 볼트 암페어로. 그리고 이제 무효 전력이 있죠. 무효 전력을 PR이라 그러는데, 요건 무효 전력이라 그러고, 그죠? 또 뭐라 그러죠? 허수부 전력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는 어떻게 되죠? 바가 된다 그랬죠. 바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공식을 보면 PA는 어떻게 되냐면 VI가 되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암페어니까 이렇게 VA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직렬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I 제곱 R이라고 그러죠. I 제곱 Z. R이 아니고 Z죠. 그리고 요거는 다 있으면은 병렬로 연결될 때는 회로가 V제곱 나누기 Z가 되고요. V제곱 나누기 Z는 요거 어드미턴스를 나타내면 이렇게 한 다음에 V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죠. V제곱 이렇게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 전력을 보면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면 VI 코사인 세타가 되죠. 무효 전력은 어떻게 되죠? VI 여기는 사인이죠. 사인 세타가 됐죠. 그리고 직렬 연결일 때는 I 제곱 R이 되고요. 아래쪽은 I 제곱 X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병렬일 때는 R분의 V 제곱이 될 테고요. 회로가 병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X분의 V 제곱이 되겠죠. X분의 V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이제 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합성의 개념이다. 두 개를 합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실수부 전력이다. 실수부에 해당되고, 요거는 허수부에 해당된다. 실수부와 허수부가 합쳐진 요 개념이 바로 합성된 PA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거는 요거 합성되면 이거다. 더하기 두 개를 더해주면 저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걸 이제 벡터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PA,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유효 전력, 더하기라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제2의 PR로 나타낼 수 있죠.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벡터 개념이죠.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게 헷갈렸던 거지만 하여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값이 따로 있고 요 값이 따로 있고 그냥 더하기 돼 있는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P 값이 이만큼 되는데 크기가 이만큼 돼요. 크기가 이만큼 돼. 근데 방향이 저쪽으로 가고 PR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간다고 보죠. PR이 이쪽으로 간다. 두 개의 방향이 있으면 각자 놓고 보면 요게 50이고 50이면 이거는 더하면 그냥 100이 되는 건데 방향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면은 100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 길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이거를 방향을 고려한 방향을 고려한 벡터에서의 실제적인 값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효값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개념이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저 방향을 고려한 값으로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렇게 보이죠. PA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 그죠?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이너스 값이 안 되게 해야 되죠. 크기는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많이 봤던 거, 그죠? 루트에 P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으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그죠? 세타 각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크 탄젠트 이렇게 되죠. 아크 탄젠트 뒤집은 거요. 그 다음에 유효 전력분의 무효 전력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삼각형을 그려보면 좀 전에 했지만 비슷하게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벡터도라고 보셔도 되고, 자, 요게 PA가 되고 이쪽이 P가 되고 요게 PR이 되죠. 여기서 이제 세타, 요걸 세타라고 봤을 때 우리는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 그러죠. 역률이라 그러고, 요거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그럼 PA분의 P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 그러죠. 무효율이라 그러고, 요거는 어떻게 돼? PA분의 당연히 PR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우리가 소자 중에 R과 X. 여기서 X는 뭐냐면 L이나 C 소자를 얘기하는 콘덴서나 코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여기서 이제 요게 직렬로 연결되었을 때, 뭐라고요? 직렬 연결일 때, 여기에다가 전류를 가하는 경우가 있고, 전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좀 식이 달랐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류를 가할 때는 P는 I 제곱 R이었고요. 전압을 가할 때는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 제곱 R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전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류를 갈 때 I 제곱 X가 되겠죠. 무효 쪽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그죠? V 제곱 여기는 X가 되겠죠? X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좀 이제 생소할 수가 있는데 요거 잘 익혀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압을 가할 때입니다. 전압을 가할 때 뭐예요? 유효 무효 전력을 구하는 식이 되겠고, 왼쪽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를 가할 때 직렬해서 유효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죠? RL 직렬일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